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남편까지 무릎 꿇고 사정의 나폴레옹의 여인이 된 마리아 발레프스카의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에게는 3명의 중요한 여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여인은 나폴레옹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핀으로 관능미로 나폴레옹을 사로잡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정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보다 6살 위로 2아이 엄마였는데 첫 남편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그 후 고위 관리의 정부로 살아가다가 젊은 나폴레옹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조제핀과 이혼하고 결혼한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루이즈로 나폴레옹이 정략적으로 선택한 여인이었으나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보좌관과 놀아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이 정식으로 혼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폴레옹에게 순정을 준 폴란드 출신의 마리아 발레프스카로 프레데릭 쇼팽의 아버지인 미코와이 쇼팽이 가르친 제자였습니다. 마리아 발레프스카. 마리아가 태어난 윙친스키 가문은 폴란드에서 16세기부터 유명했던 명문가로 그녀의 아버지는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다쳤고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에바 윙친스카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미코와이 쇼팽을 가정교사로 들였는데 큰딸 마리아는 그때 9살이었고 미코와이는 5년간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6형제 중 막내였으며 마리아의 어머니도 폴란드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라 아버지를 잃었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14세에 바르샤바의 한 성당 학교로 진학하려고 고향집을 떠났는데 학교를 마쳤을 때 빼어난 미모로 눈에 띄었고 영리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상냥한 성격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에바는 가장을 일찍 잃고 넉넉하지 않게 살던 집안에 부와 명예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유한 귀족 가문과 혼맥을 맺는 것이었는데 딸은 흠잡을 데 없는 신부감이었습니다. 폴란드인에게는 악명 높았으나 러시아에서는 전쟁 영웅인 수보로프 장군의 젊은 조카가 딸에게 청혼했지만 어머니는 적대국 청년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에바 부인은 대신 폴란드 왕실의 시종으로 부유했던 아나스타치 발레프스키 백작과 마리아를 결혼시키려 했고 맏딸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했던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발레프스키 백작은 폴란드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스타니스와프 포니아토프스키의 시종무관을 지내기도 했었던 인물로 마리아보다 매우 나이가 많아 당시 70을 바라보는 노인네였습니다. 그는 윙친스카 집안의 빚을 갚아주었고 백작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18세의 부인을 파티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그러던 1806년에 나폴레옹은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던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제압하고 바르샤바에 입성하는데 폴란드인은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다시 세워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이 폴란드 땅인 도시에 입성한 것은 예나우 슈테트 전투 이후인 1806년 11월 포젠의 에젤망 대령이 이끄는 제1엽기병 대대가 입성할 때였습니다. 이들은 고국인 프랑스 도시에 들어올 때보다도 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병사들이 시민들의 주택에 숙소를 배정받을 때 폴란드 시민들은 매우 흥분된 환대로 이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때 폴란드는 1794년 코시우스코의 봉기가 러시아에 의해 진압된 뒤 1795년 제3차 폴란드 분할에 의해 국가로서의 존재가 사라진 지 약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조국을 찢어 나눠 가진 주변 강국들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 대해서는 깊은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을 꺾으며 진격해온 프랑스에 대해 우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라는 국가의 위대함의 상징인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율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프랑스 황제가 폴란드의 독립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구세주를 맞듯이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 많은 폴란드 유력 인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발레프스키 백작도 바르샤바로 가서 그를 영접했는데 환영 무도회에 백작은 젊은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인데 미모의 마리아는 무도회장에서 도포였고 미코와이로부터 배운 세련된 프랑스어를 구사했는데 나폴레옹은 마음을 빼앗겼고 둘은 같이 춤도 추게 됩니다. 무도회 다음날에 큰 마차가 발레프스키 백작의 숙소 앞에 멈춰섰고 나폴레옹의 부하 장수 뒤록 장군이 화려한 꽃다발과 헌재의 푸른 인장이 찍힌 양피봉투를 들고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양피봉투에는 나폴레옹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편지에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였다.
나는 당신만을 우러러보고 당신만을 원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마리아는 답장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록 장군은 다음 날도 편지를 들고 왔는데 셋째 날의 편지는 비굴한 정도였고 나폴레옹이 마리아에게 빠졌다는 소문은 빨리 퍼졌는데 무도회에서 나폴레옹의 눈길은 오직 한 군데만 멈췄습니다. 나폴레옹은 마리아가 자신의 정부가 되길 바라지만 마리아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폴란드 귀족들은 나폴레옹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폴란드 독립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마리아를 설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 나폴리 스캔들의 넬슨 제독과 해밀턴의 이야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엠마의 남편인 해밀턴 경은 평소 존경하던 넬슨 제독과 아내 엠마의 불륜에 대해 모르는 척 눈 감아줍니다. 나중에는 대놓고 한 집에 이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동거하는 무척이나 불건전한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당시 이 사건은 영국 사회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든 불륜 스캔들이었습니다. 무튼 폴란드의 유력 인사, 애국지사가 그녀를 설득했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까지 폴란드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설득을 한 끝에 그녀는 밤이면 나폴레옹의 숙소로 갔습니다. 나폴레옹의 애인이 되는 마리아. 둘의 관계는 비밀로 붙여졌고 마리아는 나폴레옹의 거처를 오직 밤에만 들렀고 아침이 되기 전 서둘러 빠져나갔지만 그녀와 나폴레옹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러시아 원정길에 올랐을 때도 그녀를 데려갔는데 프러시아의 핑켄슈타인 성에서 둘이 보낸 3개월은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생애를 통틀어 가장 활력 넘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그녀도 나폴레옹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폴란드 독립의 필요성을 계속 호소했고 마침내 바르샤바와 인근의 폴란드인 자치를 허용하는 바르샤바 공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809년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1810년 아들인 알렉산드르 조제프를 낳는데 나폴레옹의 아들이긴 했지만 법적으로 마리아는 유부녀였기에 알렉산드르는 코론나발레프스키 백작이 되게 됩니다. 출산을 위해 폴란드로 갔던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신혼여행 중이었음에도 나폴레옹은 금화를 보내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에게는 큰 꿈이 있었는데 당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오스트리아와 통합해 프랑스 오스트리아 통합 황실의 왕관을 자신의 후손이 이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후 조제핀과의 사이에는 이세가 없었는데 조제핀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어 나폴레옹의 출산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았고 자신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임신은 자신의 출산 능력을 입증해 주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기뻤는데 그는 조세핀과 이혼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흥가의 딸 마리루이즈와의 정략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결혼으로 오스트리아 황실의 계승권도 따라왔는데 마리루이즈와 결혼한 후 나폴레옹은 마리아를 만나는 것을 자제했지만 그녀와 아이를 파리로 불렀습니다. 1810년 마리아는 나폴레옹을 따라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나폴레옹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녀와 나폴레옹 사이는 프랑스에 갔을 때 나폴레옹은 마리루이즈와 결혼에 끝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그녀에게 파리 시내 몽모랑 시가에 저택 하나를 주어 거기서 나오는 연간 12만 프랑의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선심을 쓰듯 발레프스카에게 파리 시내 모든 황실 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지만 발레프스카에게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녀에게 파리 저택을, 아들에게는 자기와 함께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영지를 물려주는 등 지원을 했는데 마리아는 법정에 발레프스키 백작과의 결혼 무효 소송을 내게 됩니다. 집안의 강요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것으로 법정은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마리아의 오빠는 마리아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나폴레옹의 시대는 급속히 저물었는데 그가 엘바섬에 유배되었을 때 마리아가 그곳까지 그를 찾아왔으나 나폴레옹은 왕위 계승 미련을 갖고 있어 마리루이즈를 의식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자신 곁에 두었으나 나폴레옹은 그녀를 쫓아보내다시피 돌려보냈는데 이유는 그녀가 곁에 있을 경우 정실 황후 마리루이즈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핑계거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돌아섰고 작별할 때 그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는데 그 반지에는 당신이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줘요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루이즈는 오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오스트리아 귀족 장군 나이페르그와 바람이 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도로나노와의 결혼. 그렇게 파리에 홀로 남은 마리아를 나폴레옹의 조카 도르나노 장군이 보살펴 주었고, 도르나노는 마리아에게 청혼했는데 마리아는 발레프스키 백작이 죽은 후에야 도르나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1816년 마리아는 자신을 오래도록 사모해왔던 프랑스의 육군 원수이자 오르나노 백작인 필리프 앙투안 도르나노와 결혼을 하고 결혼 후 리에주에 정착합니다. 도르나르는 나폴레옹의 친척이자 열렬한 지지자로 나폴레옹이 없는 파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그녀는 도르나노의 아들을 낳은 후 임신 중독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나이는 31세였고 임종을 앞두고 쓴 회고록에서 나폴레옹에게 간 것은 조국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세 자녀 중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둘째 아들이자 나폴레옹의 아들인 알렉상드르 조제프는 사촌인 나폴레옹 3세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루이즈가 낳은 나폴레옹의 아들은 병약해서 21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 알렉산더는 나폴레옹의 후손을 현재까지 남긴 유일한 혈육입니다. 막내 아들 오르나노 백작의 아들인 루돌프는 프랑스 사교계의 중요 인물로 그의 후손은 화장품 회사인 시슬리의 창업주 중에 한 명이라는데 마리아를 알았던 한 여류 인사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균형 잡힌 몸매에 금발머리, 희고 예쁜 피부, 매우 상냥한 미소를 가졌다. 촉촉한 음성은 말하는 순간 그녀에게 동정심이 우러나오게 하였으며 겸손하고 잘 제어된 행동거지에 옷차림새는 검소했다. 그녀는 남편을 편안하게 만들고 사랑을 끌어내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녀에 대해 매력적이고 천사 같은 여인이었다. 용모만큼이나 영혼도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손에는 마리아가 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남편까지 무릎 꿇고 사정의 나폴레옹의 여인이 된 마리아 발레프스카의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그녀가 진정 나폴레옹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